이어서 우리 100 지금 1조 2조의 조장인 백군이 7장 5절 프로젝션 정리와 7장 6절 QR분해인가? 7장 6절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 프로젝션 정리와 리스트 스퀘어 솔루션에 대해서 문제 풀이를 발표하겠습니다. 7장 5절 정사형 정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정사형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그냥 쉽게 프로젝션 이 알고리즘 공식을 바로 사용해서 벡터 A에 대한 트랜스포즈나 행렬, 노름의 크기만 구해서 바로 공식에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1번 문제는 그 공식에 이 주어진 행렬을 대입해서 바로 구할 수 있고,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는 같은 문제로 정사형을 구하는 문제인데, 주어진 X벡터와 A벡터만 주어진 값이 다르게 주어져서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고, 이 주어진 벡터만 이 공식에 대입해서 바로 구하면 답이 됩니다. 다음 3번 문제는 표준 행렬 프로젝션 정사형도 마찬가지로 선형 변환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표준 행렬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표준 행렬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공식으로 유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식에 바로 이 주어진 A 벡터의 값을 대입하면은 바로 표준 행렬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마찬가지 이 표준 행렬은 이때 대칭 행렬이고, 이 랭크 P는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뒤에 문제에서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표준 행렬을 구하는 문제인데, 위 문제와 같은 방법으로 주어진 벡터를 이 공식에 대입해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에서 X벡터는 X1 벡터, X2 벡터로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그 정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용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유일하게 주어진 X1 벡터와 X2 벡터를 구하여라. 근데 정리해서 유일하게 주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정답도 X1, X2가 변수가 아닌 숫자로 정확한 유일한 값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X2 벡터는 A가 생성하는 스팬하는 부분 공간의 퍼브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직교 성분이고, X1 하나는 A 벡터가 생성하는 부분 공간에 있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X2 벡터는 X 벡터 마이너스 X1 벡터로 나타낼 수 있겠고, 이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한 다음에 이 X 벡터에서 X1 벡터를 빼는 이 값을 바로 대입을 해서 풀면은 X1 벡터와 X2 벡터를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리바이스 되어 있는 문제인데, 리바이스를 파이널라이즈 하면서 더 내용이 조금씩 추가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건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표현되는 X1 벡터와 X2 벡터를 구하여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답이 유일하게 주어지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도 위와 같은데 조금 변형되어 있는데, X1 벡터와 X2 벡터의 합으로 표현하라인데, 결국에는 X1 벡터와 X2의 벡터를 구하여라. 위와 같은 문제와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X1, X2 벡터를 똑같이 구해서 그걸 이제 합으로 표현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는 7번 문제와 같은 문제로 마찬가지로 X1 벡터와 X2 벡터를 구해서 그 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는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 벡터를 이용해서 풀면은 바로 X1 벡터와 X2 벡터를 유일하게 숫자로 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합으로 나타내면 바로 X 벡터를 X1 벡터, 그러니까 벡터 A가 생성하는 부분 공간의 벡터와
그거의 직교 성분의 합으로 그 x 벡터를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는 정사형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는데, 이 크기를 구하라는 것은 노름을 구하는 것이니까 그냥 정사형 벡터를 구해서 그 노름을 계산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정사형 벡터는 그 초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공식에 대입해서 A 벡터와 X 벡터를 공식에 대입해서 프로젝션 정사형 벡터를 구할 수 있겠고, 그 정사형 벡터의 노름을 구하면은 바로 정사형 벡터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사형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는데, 마찬가지로 위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풀면은 그 마지막에 노름을 구해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는 이제 앞의 문제가 한 벡터를 주어주고 한 벡터가 생성하는 그 부분 공간의 정사형이었다면, 이제 일반적인 평면의 정사형의 표준행렬을 구하라는 문제로 좀 더 개념이 확장된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때 표준행렬을 구하려면은 먼저 이 주어진 평면, 그러니까 주어진 부분 공간의 해공간을 먼저 구하고, 그 해공간의 기저로 만들어진 기저를 열벡터로 갖는 행렬로 나타내서 이 기저를 열벡터로 갖는 행렬에 관한 이 공식을 이용해서 표준행렬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표준행렬을 구하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부분 공간이 아니고 앞에 초반 문제랑 마찬가지로 벡터를 주어지고 이 벡터가 생성하는 부분 공간의 표준행렬을 구하여라 이기 때문에 앞과 같은 방식으로 초반 문제의 공식에 그대로 주어진 벡터를 대입해서 구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다음 13번 문제는 이제 이 전전 문제랑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평면의 정사형을 구하는 좀 더 확장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M 벡터, 그러니까 이 주어진 평면의 해공간을 찾아서 해공간의 기저를 열벡터로 갖는 행렬을 구한 다음에 이 행렬로 이루어진 공식, 그러니까 M 트랜스포즈 M 이것을 이용해서 구하는 표준행렬을 구하는 공식에 이 M 행렬을 대입해서 구하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문제인데, 표준행렬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말한 그 표준행렬은 대칭행렬이고 랭크 표준행렬은 1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P는 앞에 공식 정리에 따라서 이 공식을 만족하고, 이 P는 이제 이렇게 트랜스포즈로 나타내면 이 A 벡터가 하나의 열 벡터이기 때문에 A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하면 이건 결국 A 벡터의 노름이 되겠죠. 따라서 이 노름의 제곱에 이 열 벡터 트랜스포즈니까 행 벡터가 돼서 이걸 곱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스칼라이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 벡터가 이제 랭크를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따라서 이 행렬만을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각 행들을 RREF를 구한다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 행렬사를 통해서 이 0벡터를 하나만 선행 변수를 갖고 나머지는 다 0벡터, 그 행벡터가 다 0벡터인 행렬로 RREF 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랭크 P는 항상 1을 만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풀이가 잘못된 점을 이 밑에서 리바이스로 지적을 하면서 노트를 한 게 있는데, 여기는 뭐 A1분의 AI를 해서 이 다른 행들이 RREF 꼴로 했을 때 0벡터가 된다라는 것을 역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밑에서 만약에 A1이 0이면은 이 방법을 A1이 분모이기 때문에 쓸 수 없다. 따라서 굳이 1행에 A1을 사용하지 말고 A 벡터가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닌 AI가 존재하므로 이 AI분의 A1 대신에 AI를 쓰면은 이것을 그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해서 좀 더 일반적인 설명을 이 밑에 리바이스로 달아주셨습니다. 다음 7.5절의 토론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이 퍼브 문제인데,
부분 공간의 퍼브의 퍼브. 그러니까 퍼브가 3번 된 건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건데 부분 공간의 퍼브의 퍼브는 그 부분 공간의 퍼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선 같은 경우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직선도 원점을 지난 직선도 하나의 부분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직선의 퍼브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직선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직선의 퍼브는 직선이 아니라 평면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퍼브라는 것이 수직인 벡터들의 집합이기 때문에 그 직선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한 직선의 퍼브인 그 수직인 벡터들의 집합은 평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2차원 부분 공간의 퍼브는 3차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토론 문제 4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표준행렬 P를 구하는 건데 이게 좀 복잡하게 문제가 이렇게 열 공간을 나타내면서 복잡하게 나타내는데 이것이 나타내는 바는 결국 프로젝션을 나타내는 바입니다. 따라서 앞의 문제랑 같은 문제이고 이 A 벡터를 M 벡터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앞에 그 문제를 역과정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M 벡터에서 열 벡터들이 하나의 기저를 이뤘으니까 이 두 기저를 나타내고 이 두 기저가 생성하는 부분 공간으로의 정사형이라고 생각하면은 문제를 위 문제랑 똑같이 풀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가 바로 M,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교과서에 나온 공식이나 앞에서 풀었던 문제의 M 행렬처럼 A가 행동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그 M 대신에 A 행렬을 바로 집어넣으면은 이 A의 열 벡터가 생성하는 부분 공간, 즉 열 공간의 위로의 정사형을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 P제곱은 P, 그러니까 결국 아이덴포턴트 행렬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결국 P제곱이 P라는 거는 P제곱의 X를 생각해 보면은 P 곱하기 PX니까 결국 PX, 정사형된 벡터를 또 다시 정사형시킨다는 의미가 되겠죠. P제곱 X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 P제곱이 P라는 것은 P제곱 X는 결국 PX랑 같으니까 정사형을 2번 하나, 1번 하나 똑같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사형을 2번 한 거나 1번 한 거나 같다. 즉, P의 열 공간 W, 부분 공간으로의 정사형은 다시 그 정사형을 또 다시 정사형하면은 자기 자신이 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최적근사와 최제곱해 7.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건데 이 7.6절과 7.5절은 거의 유사한 절이라고 생각해도 무관한데 왜냐하면 이 최단 거리 자체가 정사형이기 때문에 그 최적근사 하는 문제도 결국 프로젝션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1번 문제는 그냥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션, 최단 거리가 바로 정사형이기 때문에 그냥 정사형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7.5절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더 쉽게 푸는 방법은 고등학교 때도 배웠던 것처럼 거리를 구하는 공식, 이거를 유도하는 방식이 정사형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공식만에 바로 대입해서 답을 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는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같은 문제인 게 이게 좀 차원만 변경되었지만 그 앞에서 말했던 이 공식은 고차원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정사형 개념은 고차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식에 바로 그냥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정사형을 직접 이용해서 똑같이 앞에와 같은 정사형 방식이 고차원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앞에서 정사형을 풀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최단 거리를 정사형을 통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고차원이기 때문에 행렬 곱을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이지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고 이거보다 더 큰 고차원의 문제도 세이지를 통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3번 문제, 최소 제곱해. 이제 본격적으로 최소 제곱해 문제를 찾는 문제인데, 결국 이 다음에 나오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최소 제곱해는 정규 방정식을 푸는 문제랑 같습니다. 따라서 정규 방정식 하나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대로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기는 쉽습니다. 이 개념, 이 공식에 바로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공식만 알고 정규 방정식의 해만 구하면 바로 그게 최소 제곱해가 되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더 고차원이 될수록 세이즈를 이용해서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최소 제곱해 찾는 문제인데, 결국 최소 제곱해를 찾는 것은 정규 방정식을 푸는 문제이니까 정규 방정식에 그대로 주어진 행렬을 대입해서 구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것도 차원이 좀 높아서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세이즈를 이용하면은 금방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 위랑 똑같은 문제로 정규 방정식을 풀면은 그 답이 솔루션을 바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차원이기 때문에 세이즈를 이용해서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었고, 다음 6번 문제는 프로젝션, 이 열공간에 대한 B벡터의 프로젝션, 정사형을 구하라는 건데, 이게 결국 최소 제곱해랑 같은 거는 이 최소 제곱해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용된 것이 바로 이 열공간의 프로젝션, 그 최단거리를 구하는 그 최소 제곱해를 이 프로젝션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최소 제곱해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정규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똑같이 풀 수 있고, 마찬가지로 좀 고차원이기 때문에 세이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쉽게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정규 방정식 여기에 주어진 행렬을 대입하면은 바로 최소 제곱해를 구할 수 있고, 8번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정규 방정식에 주어진 행렬을 대입해서 해를 구하면은, 이 정규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바로 솔루션이 됩니다.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4점을 지나는 최소 제곱 직선을 구하여라 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찾는 건 이 A, B, C, D를 찾는 건데, 이건 이제 직선을 찾는 게 아니고 고차원 피팅이기 때문에, 고차원 피팅이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회기직선을 찾는 방식이나 마찬가지로 A, B, C, D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이 정규 방정식을 이용해서 바로 그 A, B, C, D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A, B, C, D 값을 이 행렬 정규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바로 대입하면은 이 고차원 피팅 방정식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그냥 저희는 A, B, C, D를 찾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4개의 데이터가 주어졌고 3차원 피팅인데, 마찬가지로 정규 방정식을 이용해서 바로 A, B, C, D 값을 구할 수 있고, 대입하면은 3차원 피팅된 직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0, A1, A2, A3를 구하는 문제랑 같고, 마찬가지로 정규 방정식을 이용해서 A0, A1, A2, A3를 구할 수 있고, 대입하면은 3차원 피팅된 다항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7.6절 토론 문제인데, 앞에서 거리는 구했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간 점은 뭐냐면 P0와 제일 가까운 점을 구하여라 였는데, 결국에 뭔 소리냐면 이거는 정사형을 했을 때 그 정사형이 된 그 B벡터를 만약에 P0를 정사형시켰다면은 P0의 끝점, 엔드포인트가 이제 그 평면에 떨어지는 점, 그 포인트를 구하라는 말인데, 여기서 이용해야 되는 점은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용하는 개념은 어떤 논리를 사용했냐면은, 한 평면에 직선을 정사형시켰을 때 그 정사형시키는 벡터의 정규 벡터, 즉 그 정규 벡터는 정사형을 내린 평면의 수직이고, 그 P0와 여기서 평면에 떨어진 점, 그 정사형된 점을 같이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따라서 그 직선을 이렇게 방정식을 통해서 나타내고, 여기서 이 방향 벡터를, 직선의 방향 벡터를 바로 쓸 수 있었던 거는 주어진 평면의 개수만 보면은 바로 노멀 벡터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노멀 벡터를 보고 그것이 바로 이 직선의 방향 벡터이기 때문에 바로 이 직선을 그대로 설정하는 것은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주어진 우리가 설정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매개 변수화를 통해서 t에 대한 변수, 하나의 변수로 이 세 변수를 다 나타낼 수 있고, 이 변수가 평면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평면의 방정식에 대입하면은 0이 된다. 이 점을 차용해서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t값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t값을 이 a1, a2, a3에 설정한 t에 바로 대입을 하면은 a1, a2, a3를 구할 수 있고, 이 b벡터, 즉 a1, a2, a3가 바로 이렇게 답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점입니다. 다음 토론 문제 네 번째 문제는 x1, x2가 이렇게 주었을 때 최소 제곱해, 그러니까 최소 제곱해를 구하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정규 방정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었던 점은 이 정규 방정식을 나타내고 대입해서 풀었을 때 이 S 변수에 대한, 변수가 S였는데 이 변수에 대해서 나타냈을 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S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최소 제곱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X1은 1, X2가 2인 최소 제곱해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토론 문제 다섯 번째 문제인데, 이번에는 최소 제곱해가 실제 해가 같을 경우입니다. 같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A의 모든 열이 1차 독립이다. 즉 뭔 소리냐면은 A의 역행열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그냥 A의 역행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X의 해가 A의 역행열만 곱하면 존재하니까 이건 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최소 제곱해랑 같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 실제가 같음을 보여라 해서 이 정규 방정식을 나타내는데, 이 정규 방정식에서 A의 역행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A의 트랜스포즈 역행열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따라서 이 정규 방정식에 A 트랜스포즈의 역행열을 곱하면은 바로 원래의 방정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규 방정식의 해나 원래 방정식의 해나 같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 방정식의 해, 즉 최소제곱 해나 실제 해, 원 방정식의 해, 실제 해나 서로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